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지금 인사동에서 우리 제자들이 약 보름간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거를 보통 이제 전시를 하면 카메라가 쫙 전시장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 영상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내 제자들 그림 하나하나씩을 영상을 띄워놓고 그 그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림 설명이라든가 그 제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성미회인데, 성미회. 제 이름이 신석주잖아요. 그 석주와 미술인들라는 그러한 페인팅 그룹이에요. 벌써 이제 세 번째 전시를 갖게 되었는데 잠시 후에 그림과 전시장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봬요. 아, 제일 먼저 김월선 작가님. 이분은 저한테 벌써 10년째 그림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일출의 은혜로움, 그 일출의 어떤 광경을 유화로 페인팅한 건데, 늘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내가 하늘을 브랜딩 기법, 비비는 걸로만 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그러한 브랜딩 기법은 거의 없고 터치감을 살려주는 정통 유화 기법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해를 정 가운데 안 놓았다는 거를 유심히 봐주면서 이러한 것이 그림의 구도이다. 그 다음에 기저선이 정 가운데, 하늘과 바다에 나누는 게 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고 황금 비율로 아래로 떨어져 내려왔다라는 걸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김형기 작가님. 이 작가도 저한테 예전에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작가예요. 국전에서 특선까지도 한 아주 실력가인데, 그 성교지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농사를 지면서, 그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방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림은 보는 사람이 자기의 느낌대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감상법이에요. 굳이 이거는 뭐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보고 느끼는 대로 감정을 이입하면서 감상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작품, 문미래 작가님 바람소리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를 언뜻 눈치챘을 거예요. 붓의 그런 터치감보다는 거친 어떤, 심지어는 그 빗자루를 잘라서도 물감을 묻혀서 터치감을 보여주는 아주 그 자유로운 채색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꽤 큰 사이즈예요. 110cm 정도 되는 아주 열심히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박선영 작가님, 기억 속의 여로. 이 제목에 보면 여로라는 건 여행지에서라는 느낌을 금방 가져다 주죠. 그 어디 무슨 홍콩인 것 같기도 해요. 대만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국의 문자가 잘 표현되어 있고, 그 어떤 후미진 골목에서 그 태양이 들어오면서 건물 사이로 그늘이 지는 느낌, 저 멀리 깊숙이 더 있을 것만 같은 원근감을 아주 잘 살려낸 그림이에요. 오른쪽 편에 보면 맨 앞 건물에 그 스칠, 그 스테인레스라는 느낌 표현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이 그림에서 훌륭한 칭찬을 내가 좀 해주고 싶은 것은 앞에 여주인공을 인물 대생을 정확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자칫하면 사람을 똑바로만 세우려고 하는데, 이 박선영 작가는 정말 자기가 느낀 대로 이 여자가 앞쪽에 어떤 사람이 오니까 길가를 약간 비켜주는 포즈, 아주 그 살아있는 생생한 포즈를 잘 포착했어요. 아주 훌륭한 파스텔화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 이 그림 아주 흥미로워요. 제목 자체가 코로나 싫어 싫어예요. 아주 재밌죠. 그 현대미술의 기법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머리에는 금색을 페인팅함으로써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패션학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그림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은 먼 훗날에 가도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데 초가집에 장독대를 그리는 그림들 아직도 전시장 가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봐요. 이렇게 시대성을 표현하는 그림은 훌륭한 그림입니다. 요것도 오일 컬러요. 유화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다음 백영민. 이 백영민 작가는 아주 젊은 작가인데 우리 그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청년 작가예요. 우리의 고전적인 어떤 다리미를, 디자인된 아름다운 다리미를 현대 미술을 배경으로 해서 페인팅을 했는데, 이런 거 내가 늘 주제를 가운데 놓지 마라 놓지 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머 여기는 왜 가운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 미술에서는 비구상에서는 주제를 가운데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사각형 안에 다리미가 정 가운데에 있지 않고 공중으로 떠 있기 때문에 밑에 검은 그라데이션을 내림으로써 다리미 질에서 느낌이 오는 수많은 사연, 이야기들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미를 약간 올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가운데 오는 구도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이에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다음 작품 서여주.
서여주 작가님이신데, 아, 이분도 이제 유화 작업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공부를 하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학습하고 나서는 터치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터치에서 조금 자유로운 터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신귀래 작가님. 이 제자분은 요번 달 27일 날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이제 개최할 거예요. 이 작가를 보면 내가 좀 흐뭇한 게,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꽃그림이지만 이분은 꽃에 국한하지 않아요. 인물화도 아주 잘 그리고, 또 정물화, 뭐 풍경화, 심지어는 비구상까지 잘 소화해내는 훌륭한 제자분이에요. 앞으로 그 전시장에서 신길의 작가님 특히 요번 개인전에서 만나면 좋은 반응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안미희 작가님. 우리 이 안 작가는 우리 성미의 총무 부장님, 총무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그림이 아주 훌륭해요. 우리 안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하나하나 채색을 해나가는 아주 차분한 페인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소 이분은 그런 어떤 화초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한 생활 주변에도 화초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 이런 그림에서는 더 흥이 나게끔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 보라색 어떤 꽃들과 소나무를 다 그리지 않고 소나무 어떤 기둥 정도를 잘라서 표현을 아랫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녹색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은 녹색 사용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참 멋진 작품이에요. 117cm 되는 큰 대작이네요. 유화. 다음 안백년 작가님. 봄의 서곡. 이 그림은 이 작가가 어떤 자기가 직접 실물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촬영해온 사진도 아니고 예전에 어떠한 다른 작가가 그린 인쇄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도전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섬세하게 다 표현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학습해야 될 거는 밑에 앞 동산분과 뒤에 산들의 나누는 면적이 다 다르게 나눴다는 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면 하늘 면적, 그 다음에 앞에 동산 면적, 뒤에 겹산들의 면적을 똑같이만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걸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포지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상재 작가님. 이 애우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 사랑의 소,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마치 이중섭의 소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정통적인 유화의 채색 방법이나 그런 그림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현대적인 면 분할, 어떤 색채, 면으로 구성되는 모자이크, 그 다음에 배경을 빨갛게 함으로써 주제를 더 살려주는
그런 아주 현대적인 기법을 잘 사용한 그림이에요. 아크릴 작품인데 이것도 꽤 좀 큰 작품이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 작가예요. 다음 엄미래 작가님. 그곳에서 보통 우리들이 수채화 하면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쉽게 바라보고 있는데 직접 수채화를 해보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우리 엄미래 작가님은 그림을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수채화를 잘 해소해내고 있어요. 그런 어떤 물의 번짐이라든가 마르고 나서 또 그 위에 칠해가는 웨트 온 드라이 기법, 이런 것도 잘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한번 놀러 가고 싶죠. 네. 다음 이기라 작가님. 가을의 절정. 정말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곳에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걷고 싶어요. 그러한 작품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그 단풍이 길에 떨어져서 정말 단풍 비단길을 만들어낸 작품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또 눈여겨볼 거는 가운데 부분에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더 길이 이어질 것 같은 표현을 아주 잘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절정,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떤 빈센트 반 고흐처럼 점점점점 찍어서 터치감을 줄 수 있는 그림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이영식 작가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 이번 전시장에서도 액자를 하지 않아도 돋보였던 작품 같아요. 어떤 마네, 모네 이런 후기 인상파들처럼 빛의 흐름을 작품에 잘 도입시키고 있는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정설 작가님. 옛길 따라 거닐다. 이 작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갑자기 나한테 학습하는 날인데도 안 와. 안 오면 내가 궁금해서 문자를 해. 전화를 하면 혼자 어디 떠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여행을 즐기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인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고즈넉한 옛 풍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해 오는 거예요. 현대에다가. 그래서 그림을 수채화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과 담벼락, 옛 기와 길 이러한 것이 구도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내가 설명을 하려면 실제 이 그림을 찍어온 사진을 보면 앞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셀렉팅하는, 필터링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이효실 작가님. 여름의 서정. 어디서 마치 많이 본 명화 같은 풍경이에요. 분명히 한국은 한국인데 서양의 연못 같기도 하고 윗부분을 딱 잘라서 원경은 원경대로 그 다음에 근경은 좌우로 나누는 대담한 구도를 잘 수용하고 있어요. 수채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표현, 그 다음 맨 밑에 보라색 물빛의 그라데이션 또한
점점 이쪽으로 땅에서 멀어지는 물 쪽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깊어질 것만 같은 이런 표현을 아주 훌륭하게 잘 뽑아내고 있어요. 이거 역시 좋은 작품이에요. 다음 우리 성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흥우 작가님. 이분은 국내외 공모전에서도 뭐 우수상, 최우수상, 심지어는 대상까지 수상을 한 훌륭한 나의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늘 이분한테 그림을 가리키면서 마지막엔 내가 부탁을 했어요. 대생력도 좋고 뭐 색채 모든 게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한 말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대는 남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리고 그런 훌륭한 대생을 이제 비구상으로 옮겨서 비구상을 해라. 남과 다른 그림을 해라라고 내가 늘 부탁을 했는데 저의 뜻을 잘 받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 아트의 느낌, 또 서양화지만 여기서 가만히 보면 동양적인 느낌을 우리가 많이 얻어올 수가 있어요. 색채에서도 색을 굉장히 중후하게 사용하는 작가예요. 이름 없는 신에게. 제목 또한 무언가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때려주죠. 한번 제목을 분명하게 짓고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신에게 어떤 신이지? 라고 좀 더 궁금해하는 이런 것이 예술성 컨셉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아크릴 작품이에요. 다음 임광택 작가님 정물. 어디서 많이 본 명화 같아. 명화. 달 항아리에 이게 목련인지 작약인가 굉장히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꽃에 흐드러지는 선이 경직되지 않고 좌에서 우로 뻗는 동양적 필치 또한 돋보여요. 아주 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요번 전시장에 디스플레이 할 때 정말 그 VIP 룸이라고 있는데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 같아요.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제가 DP를 했어요. 정말 갖고 싶은 예쁜 그림이에요. 다음 정욱자 선생님 연꽃의 은혜로운 흔적. 이분은 늘 식물하고 같이 살아요. 야생화 농장을 갖고 있고 그림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개인전도 7번 했고 구상만 하다가 요즘은 이제 비구상에 또 눈을 떠서 훌륭한 그런 어떠한 채색의 자유로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연꽃이 꽃지고 난 그 연밥의 느낌, 그 다음에 연못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어떤 색채를 비구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다음 정은욱 작가님 선물이라는 작품인데 정말 대생력이 훌륭하죠. 실제 과일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들이 놓여 있는 그 컴포지션, 과일들 위치, 크기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건 작가가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구도 스케치를 잡고 나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덴박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훌륭한 수채화 작품이에요. 선물을 줄 것만 같고 선물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을 제목에서 잘 살려내고 있어요. 특히 반사광의 표현, 과일 밑에 떨어지는 어떤 역광, 반사광 표현이 잘 된 작품이에요. 아주 뭐 그 미술의 어떤 FM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정인훈 작가님 도봉마을이라는 스케치인데, 이 작가님은 길을 걷거나 뭐 산에 등산을 하거나 전철 아니건 언제든지 자그마한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눈에 보이는 걸 스케치를 하고, 또 어쩔 때는 나처럼 시도 막 쓰고, 그런 어떠한 정말 우리 일상의 예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작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몽 작가님 첫 만남. 여기서는 제가 좀 특별한 설명을 가미해야 돼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만이 아니고 또 유튜브 교육만이 아니고 카톡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 지가 벌써 지금 2년째 되어 갑니다. 과연 카톡으로 미술 교육이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했어요. 이 지 선생님을 보면 알아요. 지금 1년 반을 넘어섰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연필 소묘, 목탄, 수채화, 파스텔, 유화 과정까지 지금 밟고 있어요. 훌륭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유화 첫 과제였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화를 처음 했어요. 내 옆에서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카톡으로 내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하세요라고만 했는데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과제 제출을 하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스승인 내가 한번 지어봤어요. 스승과 제자의 첫 만남, 아니면 유아의 첫 레슨이었거든요. 유아와의 첫 만남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지어줬어요. 반사광에서의 아름다움을 난 이렇게 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스승보다 더 나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박수 한번 보내고 싶어요. 다음 최경순 작가님 흔적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여기가 소래포구인데 소래에서 인천 가는 어떤 수원 가나요? 뭐 인천에서 수원 가나 그럴 거예요. 그 수인선 끊긴 다리 기둥을 교각을 표현한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재는 조금 마음이 아직도 막 두근두근 거려요. 이 소재로 제가 그림을 한참 그릴 때 국전, 우리나라 민전, 관전을 공모전에 이 한 소재로 제가 다 휩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경순 작가님이 그 주제를 또 받아서 저보다 또 더 좋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한데 아주 잘 표현된 작품이에요. 교각이에요. 교각 및. 다음 최진숙 작가님 해바라기. 아주 잘 그린 해바라기죠. 여기서 이 그림 별도의 제가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부터 해바라기 그리면 돈이 들어와요. 해바라기를 그리면 부자가 돼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세요. 자기가 할미꽃이 이쁘면 할미꽃도 잘 표현하면 명작이 되는 거거든요. 돈 들어오는 그림이라는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최진숙 작가님은 그런 생각으로 안 하고 해바라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최진숙 작가님한테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우리 이 해바라기처럼 늘 웃는 인생을 만들기로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